유독열애, 스파이 세계, 중국 국민당, 정부, 농락한, 일본 미녀 장교, 난조 쿠모코. 1942년 4월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의 바이러먼이라는 클럽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모의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밤인데도 선글라스를 쓴 그녀가 발을 땅에 내디자마자 매복하고 있던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권총을 난사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이 여성이 바로 중국에서 활동한 최초의 일본인 여성 스파이로 알려진 미나미 츠쿠리 쿠모코다. 난조 쿠모코로 더 많이 불린다. 그녀의 활동에 대해 당시 일본 당국이 절대 보안을 유지한 탓에 일본에서는 거의 생소한 인물이며 중국을 통해 그녀의 존재가 일부 알려져 있을 뿐이다. 난조 쿠모코는 1909년 일본 본토가 아닌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가 상하이 소재의 학교에서 일본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어 교사는 위장 직업이었고 사실 그는 일본군 장교로 위장 스파이였다. 그녀는 13세 때 아버지의 지시로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에 있는 스파이 학교에 다녔다. 사격, 승마, 화장술, 감옥뿐 아니라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와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혔다. 그녀는 일본의 전설적 스파이인 도이아라 켄지로부터 특별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조 쿠모코는 4년 후 스파이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다롄의 일본 관동군 본부로 파견되어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시작했다. 1929년에는 신분을 위장하고 난징에 있는 국민당 간부 전용 휴양소인 탕산 온천여관에서 봉사원으로 일했다. 이곳에서는 국민당 비밀 군사회의가 자주 열렸다. 그녀는 20대 초반 젊은 나이의 미모에 노래, 춤 및 세련된 태도로 국민당 간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바로 미인계 공작이 본격화되었다. 그녀는 국민당 고위 간부들을 유혹하여 중요한 군사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가 얻어낸 정보는 일본군이 상해 등 중국에 침략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난조 쿠모코의 최대 성과는 장개석 국민당 최고군 사령관의 핵심 비서인 황준을 포섭한 것이다. 황준은 그녀에게 매료되어 깊은 관계를 가진 후 손쉽게 포섭되었다. 어느 정도 친숙해지자 그녀는 황준에게 자신이 일본군 특무대 요원임을 밝히며 노골적으로 기밀정보 절취를 요구했고 그는 적극 협조했다. 나중에 황준의 아들까지 포섭해 일본군 특무대의 정보원격으로 삼아 활동했다. 황준은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 보면 더 할 수 없는 반역자였다. 1937년 7월 28일 국민당은 일본이 상하이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장개석 주관으로 비밀 군사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최종 회의에서는 일본군이 양쯔강 유역을 공격하기 전에 이 중 가장 좁은 수역에 장애물을 설치해 수로를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전은 일본 해군이 양쯔강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쯔강에서 일본 선박을 포위하고 전멸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누설됐고 일본군에 대한 작전은 무산되었다. 1937년 8월 13일 일본군이 상하이를 침공한 사건 전후에 난조 쿠모코는 황준으로부터 사전에 입수한 군사정보를 가지고 국민당을 패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상하이 전투에 대응해 국민당은 비밀 군사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록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황준이었다. 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일본으로 넘어갔으니 일본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두 건의 장개석 암살 미수 사건도 그녀의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회의에서 장개석이 직접 상하이로 가서 전선을 시찰하겠다고 밝혔는데 황준이 이를 바로 그녀에게 알렸다. 일본은 장개석 암살을 위해 특별 작전 계획을 세웠다. 다만 장개석이 다른 일정으로 시찰 계획을 변경해 암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개석이 빠진 채 원래 계획대로 난징에서 상하이로 가던 영국 대사의 차가 일본기의 공습으로 피격되었고 영국 대사는 중상을 입었다. 그해 8월 30일 국민당은 난징 중앙군사학교 강당에서 중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개석이 여기 참석해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집회를 앞두고 괴한 2명이 행사장에 차를 몰고 들어왔다. 다행히 장개석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이었다. 결국 괴한 2명은 사살됐는데 이들에게서 무성 권총과 폭탄이 발견됐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고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은밀히 색출 작업을 전개했다. 여기에 기밀을 취급하고 있는 황준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결국 황준과 난조 쿠모코는 꼬리가 잡혀 체포되었다. 황준과 그의 아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 난조 쿠모코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난징 근처의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이후 교도관을 미모로 꿰어 탈출한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난조 쿠모코는 상하이 주재 일본군 특무대 과장으로 부임한다. 그녀는 상하이의 영국과 프랑스의 조계지를 무대로 국민당의 방첩기구인 군통요원과 12개 조직을 와해시켰다. 이로 인해 군통에서는 암살조를 편성해 난조 쿠모코를 추적하게 된다. 결국 1942년 4월 그녀는 33세의 나이로 국민당 군통요원들에게 암살당한다. 난조 쿠모코의 일본 측 기록은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않다.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미인계 공작으로 중국 국민당 정부를 농락한 일본군 고위 정보장교이다. 100여 년이 다 된 일본의 스파이 공작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고 있는 일본 당국의 기밀 유지 정신에 감탄할 따름이다.